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불면증이라는 얘기를 하면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잠드는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떠올리기가 쉽죠. 근데 잠은 어떻게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 번 수차례 잠에서 깨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또한 불면증으로 보는데요, 이걸 수면 유지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불면증에 관한 한 연구를 보면요, 잠들기가 어려운 입면장애가 전체 불면증 중에서 19%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자다가 깨는 수면 유지 장애가 64%를 차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다가 깨어나는 이런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다가 새벽에 꼭 한두 번씩 잠에서 깨어나고 이후로 다시 잠드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자다가 깨서 하룻밤에도 대여섯 번씩 잠에서 깬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 번 정도는 소변 때문에 추워서 더워서 생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요, 이렇게 여러 번 깨면서 숙면을 방해받는 이런 상황,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설명드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깬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하룻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성분들이라면 전립선 비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염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몸에 이상이 있다면 아까 말한 전립선 비대라든지 방광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밤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낮에도 소변을 자주 봐야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잠을 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하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아랫배가 차가워진 방광 허한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를 줄여주고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준다거나 핫팩을 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특히 아랫배가 차가워서 문제가 생기는 방광 허한증의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면 중에 예민함을 좀 줄여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들을,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는 약재들을 함께 배우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자꾸 잠에서 깨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게 된다면 이게 긴장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또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몸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도 그 긴장을 완전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취미라든지 여가 생활이라든지 운동 등을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근육을 키우는 운동보다 헬스 이런 것보다는 홈트 이런 것보다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취침 전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온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종아리 근육에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가볍게 족욕이나 반신욕 등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무의식적 긴장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재, 그리고 과도하게 머리 쪽으로 확 쏠려 있는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는 약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깨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 잠들면 진짜 업어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세상 모르게 잠을 잘 자던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드는 게 힘들어지더니 잠을 자도 소실에 자꾸 깨서 잠을 잔 것 같지 않게 되고 개운하지 못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는 상황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밤과 낮을 구분하는 생체시계의 영향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각성에 관여하는 부위인 뇌의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오렉신 뉴런의 숫자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각성 신호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깨어있는 신호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밤에 잠드는 신호도 약해진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약해진 각성 신호의 세기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은 무리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준다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니면 평상시에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한다거나 뭔가를 배운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그런 각성 상태를 활용하게 되면 각성 신호가 세지면서 수면의 깊이도 조금 더 깊어지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으로는 낮 시간에 조금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운을 보충해 준다거나 활력을 올려줄 수 있는 약재들로 몸을 보호해주는 개념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낮에 힘차게 움직이고 그 힘으로 밤에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잠에서 깬 다음에 바로 잠이 들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깬 다음에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잠에서 깼을 때는 다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잠드는 것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스마트폰을 계속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계속 본다거나 이런 행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각성을 유도하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바로 잠이 안 온다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각성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 하더라도 잠깐 눈만 감고 있자. 잠이 안 오는 건 아는데 그냥 눈 뜨기 귀찮아, 뭐 하기 귀찮아, 그냥 눈만 감고 있어 보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잠을 한번 청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 몇 시인지 궁금해 죽겠어, 내가 몇 시간 잤지 확인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시계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계는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요, 그 시간에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그런 습관이 고착화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마다 깬다, 그걸 자꾸 시계를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2시간마다 깨워줄게, 알람이 탁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알람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2시간마다 자꾸 깨게 되는 그런 습관 아닌 습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깼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직 어두우니까 더 자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알람이 울릴 때까지는 눈을 감고 그냥 누워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다가 너무 답답하고 막 좀이 쑤시고 막 못 누워있겠어, 가슴이 두근거려, 막 열이 나, 이런 상황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잠깐 바람을 쐬고 다시 눕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뭐 눈 감고 쉬지 뭐, 이런 기분으로 그냥 누워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잠을 자다 여러 번 깨는 분들을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 저는 큰 틀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으로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원인을 풀어주는 개념이 필요하긴 한데 큰 틀이 있어요. 사람의 정상적인 수면 주기는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을 주기로 해서 보통 4-5번의 주기를 마친 뒤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주기니까 그거를 한 4번 정도 하면 6시간이고 5번 정도 하면 7시간 반 정도가 되겠죠. 혹은 2시간 주기라고 한다면은 3번 정도로 하면 6시간, 4번 정도로 하면 8시간, 이렇게 그 주기를 몇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요 1시간 반이라든지 2시간 정도의 요 한 주기 동안에는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얕아졌다가 꿈을 꾸다가 그 다음 단계 또 얕아졌다 깊어졌다 얕아졌다 꿈을 꾸다가 요런 한 주기를 이루게 되는데요. 대부분 잠에서 깨는 건 얕은 수면 단계일 때 혹은 꿈을 꾸는 수면 단계일 때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얕은 수면 단계일 때 깬다, 이런 분들은 원래 주기인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요걸 다 채우지 못하고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1시간 반 주기 혹은 2시간 주기가 아니라 나는 1시간에 한 번씩 깨, 혹은 3, 40분마다 깨, 혹은 처음에 3시간 정도는 잘 잤는데 그 뒤로는 1시간마다 깨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꿈을 꾸는 단계에서 깨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간격으로 깨요. 혹은 잠을 자다가 깨면 꿈을 얼핏 꾼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수면 단계에서 잠을 깨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얕은 수면 단계에서 잠을 깨게 되는 분들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꿈을 꾸는 수면 단계에서 자꾸 잠을 깨게 되는 분들은 체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좀 예민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약적 치료를 할 때도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깨는 시간 간격을 체크를 해서 얕은 수면 단계에서 깨는 분들은 몸을 살짝 좀 따뜻하게 해주는 쪽으로 큰 그림을 잡고 치료하게 되고요. 꿈을 꾸는 단계에서 깨는 분들은 몸을 살짝 서늘하게 해주는 쪽으로 큰 그림을 잡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또 여러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대략적인 큰 틀은 이렇게 정하고 치료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잠을 잔다는 건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의식하고 인지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을 여러 번 깨고 자주 깨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잠을 자는 중에 일어나는 불편한 변화라든지 혹은 잠을 자는 중에도 의식적으로 지나치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 중에 나타나는 그런 불편한 변화라든지 긴장된 상태를 풀어주는 쪽으로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질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